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민노총 방치하는 경찰은 한통속, 이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윤희건 경찰청장이 중국 공산당 산하 스파이 양성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여정이가 한마디 하니까 윤석열 천치바보 한마디 하니까 민노총이 총출동을 했네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태원 관련해서 국정조사 찬성을 했습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지금 여야가 지금 쇼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를 하니까 그 뭡니까 이제 중국의 인민일보가 탄핵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3개월 있다가 새누리당 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자진 사퇴하시라 이렇게 건의했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여당 야당이 합심해서 탄핵을 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2009년에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 MOU 맺었고요. 더불어민주당 산하의 민주연구원이 2019년에 중국 공산당 당교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여당 야당은 중국 공산당 1중대 2중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또 탄핵하려고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은요 계속 운영을 하고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당분간 좀 사이트를 닫아 놓겠습니다. 신규 채널로 오시면 되고요. 댓글에 바로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이게 경고 누적으로 조금 위험합니다. 사이트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자, 중공군 구병단 12만 명이 괴멸된 사건이 장진호 전투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아무도 안 하고 있죠. 이천인 승리. 그리고 육사 교과서에서 이 6.25를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여기 총출동해 가지고 이 장진호 전투를 기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공군한테 중국 공산당한테 식민지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0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인천 자유공원으로 나오십시오. 장진호 전투 기념사업회는요 제가 기획위원장이고요.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님이 여기 공동대표십니다. 그냥 시민들끼리 급해서 그냥 하나 만든 겁니다. 2020년부터 했고요. 올해가 3회째 행사를 하는 거고요. 국민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애국 국민 다 오시면 되고 12월 3일 토요일에는 오후 2시에 인천시 부평구 충선로 114번 길 서강 성결교회에서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뭐 꼭 교회 안 나가시는 분이라도 다 오시면 됩니다. 한국판 출애굽기 장진호 전투 흥남철수작전 72주년 기념 예배 12월 8일을 목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서울 은평제일교회입니다. 은평구 진간 3로 46번지 은평 뉴타운 1지구 이쪽으로 그 예배 드리러 꼭 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라도 그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게 2020년에 대한민국이 거의 95%가 넘어갔을 때 마지막 인천 상륙작전 하는 심정으로 저기 가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메가더 장군 동상 앞에서 이런 행사를 했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한테 너희는 무너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경찰들이 와가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나니까 민주당이 막 싸우기 시작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더만 자기들끼리 싸우더만은 민주당이 무너지고 정권이 교체되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한 번 더 그 기적을 한 번 더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러한 행사를 마련하니까요. 모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에서 후원하시는 방법은요. GDWatch21 @gmail.com이고요. US달러 외환 송금은요. 아래와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미역사문화연구원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의 법인 명칭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남중국해 긴장 고조 자제하라 시진핑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찌그러져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여정이가 윤석열 천치바보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8월 달에도 저거 윤석열 치우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 무인도에다가
현무5 탄도 중량 8톤짜리 이 미사일 기지를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말은 시험 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500kg짜리 핵탄두가 16발이 탑재가 됩니다. 올라갈 때는 한 발, 떨어질 때는 16발. 미국도 이런 미사일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중량이 32톤이 넘어가는데 이게 그러면 ICBM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기지를 갖다 서해 무인도 지금 경렬 비율도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거기다 설치를 한대요. 그리고 2024년까지 전략사령부를 만든다고 하는데 전략사령부는요 핵전쟁 수행하는 부서입니다. 미국, 영국 다 전략사령부가 있는데 핵전쟁 수행하는 부서인데 핵미사일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이 지금 그 한국의 지금 핵 기술을 보면은 탄두 중량 500kg급 뭐 핵무기 4,500개를 만들 수 있는 그 분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2016년에 서균열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핵무장하면은 6개월이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더 빨라졌겠죠. 그리고 월성 플루토늄으로 2년 안에 핵 미사일 100개 만든다. 그러니까 뭐 잠수함도 만들어놨고 미사일도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뭐 핵탄두 만드는 거 3개월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저기 한국이 지금 핵무장 하는 거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끌어내리지 않으면 한국이 핵무장 하는 거죠. 자, 이지스함에 SM-3 요격 미사일을 장착을 한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정조 대항함이 1800km 밖에서 1800개의 표적을 탐지하는데 북한의 핵시설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SM-3 미사일이 탑재가 되면은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SM-3, SM-6, 사드 뭐 이런 것들이 대량 도입되고 윤석열 정권이 끝날 때쯤이면요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SM-3 미사일이 뭐냐면 해군이 이 미사일을 도입하면요 이 중국의 인공위성도 요격이 가능하고 북한과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이 올라오는 상승 단계에서 1차 요격을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핵낙진, 핵폭풍, 뭐 미사일 파편이 중국과 북한의 상공에 떨어지니까 북한과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를 엄두를 못 냅니다. 그 1차 요격 실패하면 2차 요격하는 게 사드고 3차 요격이 패트리어트인데 지금 그 SM-3 최대 사거리가 2,500km입니다. 요격 고도가 500km. 한 발에 250억인데 100발 해본들 2조 5천억이에요. 중국 전역, 북한 전역이 북한 전역과 중국 전역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을 전부 격침을 하게끔 되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을 지금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거리 요격 미사일 LSM이 지금 성공했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LSM이 성공했고 LSM2가 한국형 사드고 LSM3가 SM-3 미사일인데 한국형 SM-3인데 그러니까 지금 5년 안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완벽하게 들어가고 10년 안에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을 해가지고 국토 전역의 함정에다가 도배를 해가지고 깔아놓는다는 거죠. 그래 되면은 한 10년 정도 있으면요 5년 안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고 10년 안에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도 구축이 되니까 한국은 이중 미사일 방어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핵 공격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바들바들 떨게 되는 겁니다. 한국한테는 미사일을 쏠 수가 없는데 한국은 중국과 북한은 미사일을 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바들바들 떨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난 22일 날 미국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다가 우주군 창설을 했습니다. 창설식을 다 공개를 했어요. 이 지금 하와이에 기지가 있는데 북한 중국 겨냥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여의도에 다 튀어나오고 그리고 뭐 지금 화물연대가 파업하고 있고요. 화물연대가 파업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29일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될 경우 운수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운송사업 허가나 화물 운송 mö가가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다 그냥 쫄쫄 굶기는 거죠. 서울대 병원도 지금 환자들 오가는 길 막고 이렇게 지금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민노총 총파업 이거 문재인 정권이 키운 괴물 아닙니까? 자,
민노총 집회하니까 차량 속도가 시속 2km야. 그런데 출퇴근길이 완전 마비가 됐어요. 근데 경찰이 넉넉고 있어. 경찰은 이거 막을 근거가 없다는데, 검사 출신 법조인들은요, 경찰이 막으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법적 근거가 다 있다고 하는데 경찰이 파업하는 겁니다. 합법적 파업하는 게 태업입니다. 태업. 아시겠습니까? 자, 자유일보를 보니까 경찰 사조직이 5,000명 개혁 강력 저항한다. 경찰 망치는 경찰, 이들이 못할 게 없다. 이태원 참사 수사도 경찰 윗선은 제외가 됐고, 소방당국으로 타깃이 방향 선회가 됐고, 한 총리가 경찰 혁신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내부 회의론까지 일고 있다. 뭐 그러고 있고, 수사 정보 기획은 물론 대통령 경호까지 사조직 멤버들이 장악했다. 이태원 사고도 그때 현장에서는 정확한 보고들이 올라갔는데 사조직 출신들이 다 묵살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신임 경찰위원장, 뭐 지방자치경찰제 한다면서 경찰위원회를 만드는데 거기에 민변 회장 출신을 앉혀놨어요. 잘라야지. 그 민변 그 경찰위원회 그 경찰들이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가가지고 연수한다고 중국 가는데, 중국 가면 뭐예요? 술 먹고 접대하고 골프 치고, 그러면 다 포섭돼가지고 중국 공안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경찰대 출신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네요. 예. 자, 중국 사회과학원이 뭐냐? 중국 공산당 산하 스파이 양성기관입니다. 중국 국무원 직속 국립연구기관이고, 경제, 법, 철학, 고고학, 역사, 문학, 언어, 민족, 종교 등 다양한 과제를 연구하는데 37개 연구소를 두고요, 중국과 세계 각국의 경제, 법학, 철학, 뭐 민족, 언어 이런 거를 연구한대요. 뭐야? 퇴직 간부 공작국이 있고, 중국 사회과학 출판사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정보첩보연구원, 중국 변방연구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마르크스 연구학부도 있네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이념을 전 세계에다 설파하고 1대1로에 들어오게끔 만들어가지고 각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전략 전술을 짜고 스파이들을 양성하는 기관이 중국 사회과학원인데, 거기를 대한민국의 윤희근 경찰총장이 나온 거예요. 예? 우리가 법학 석사를 하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로 가지 중국으로 갑니까? 대한민국에서 자유진영에서 중국이 무슨 법이 있어? 공산당 마음인데. 그러니까 이 경찰청장부터 중국의 스파이라고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조직이 5,000명. 그리고 자치경찰 한다고 해가지고 경찰 자치위원회, 거기 민변회장, 거기 사람들이 어디 갔다 온다고 중국에 연수 갔다 오면은 다 오염되고, 이미 경찰은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는다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해야 되는 상황에 몰려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근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7개월 만에 3계급을 진급했고요. 경무관에서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으로 진급을 했고, 4주 만에 2단계를 진급했습니다. 이거 누가 추천했습니까? 권성동이가 추천했나요? 장제원이가 추천했나요? 취임한 지 하루가 지난 8월 11일 293명 규모의 총경 전보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중국 공산당이 깊숙하게 개입을 했다고 우리는 합리적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호영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한다. 자, 친중정당 국민의힘에 친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니까 불편한 동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운 겁니다. 국민의힘은 우리의 통일을 방해한 중국 공산당에게 대한민국의 주권을 팔아먹은 친중 매국노 집단이에요. 차기 총선에서 이 사람들 뽑아줄 게 아니고 애국 시민들이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중국 공산당 한나라당 한번 검색해 보세요. 민주연구원, 네이버에서 민주연구원 중국 공산당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2009년과 2019년에 북경까지 찾아가 가지고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어요. 한나라당이 6.25 초반 3개월은 북한군하고 싸웠고요. 나머지 34개월은 우리가 중공군하고 싸웠습니다. 중공군 298만 명이 자유 대한민국을 침공하였습니다.
우리의 통일을 방해한 중국 공산당과 업무 교류 협약을 맺은 MOU를 맺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람들은 반역 집단인 거예요. 해산돼야 되는 거예요. 자, 국민의힘은요,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래 이야기했네요. 국민의힘과 중국 공산당은요, 자매결을 맺어서 20년대 활동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우방국이다. 이런 정신나간 이야기를 했구만요. 김재원, 중국 공산당은요, 혁명을 하기 때문에 자본가, 노동자, 지식 근로자, 농민 전부 대변하는 국민정당이 됐다. 이 정신나간 사람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7월 14일 날, 야, 사드 배치 해야 되니까 불필요한 논쟁을 멈춥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의 인민일보가 박 대통령 탄핵될 수도 있다고 2016년 8월 15일 날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있다가 새누리당 친박 수뇌부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를 했어요. 이게 중국 공산당 지령받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를 한 거고, 그리고 그 민주당의 송영길이가 중국 왕이 외교부장 찾아가가지고 야, 박근혜 끌어내리면은 한국 정권 교체하면은 자기들 정권 교체하게 지원해주면은 3불 1한 사드 우리 배치 안 할게, 3불 1한 오케이 수용할게, 그 카드 맞바꾸자, 이런 이면 합의를 했다는 폭로가 지금 나왔죠. 그러고 나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중국 정보기관이 촛불 집회에 유학생을 몰래 참여 공작을 벌였다, 이런 기사가 2017년 1월 29일에 나왔습니다. 1월 4일날 2017년 1월 4일날 송영길이가 중국에 가가지고 야, 박근혜 끌어내리자, 우리가 정권 잡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1월 29일 그러니까 25일 있다가 중국 정보기관이 촛불 집회에 유학생들 참여시켰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심상정이, 문재인이 전부 다 사드 반대했죠. 사드 즉각 철회하라 했죠. 안철수가 윤석열 측근이죠. 안철수가 그 세례명이 천주교 세례명이 하상바오로, 심상정이가 천주교 세례명이 마리아, 문재인이가 디모테오, 전부 다 천주교. 이 사람은 예수회 아닙니까? 예수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안철수 이런 이야기 했는데 안철수가 지금 윤석열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부터 쳐내야지. 자, 정의구현 사진단들이 초등학생들 동원해가지고 사드 반대, 평화 깨뜨리는 군사동맹 국을 그만하라 그랬고, 신부 수녀들 다 기어 나와가지고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회복, 이런 거 했고요. 정의구현 사재단, 얘들이 예수야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거짓 선전 선동 퍼뜨리고 해가지고 사드 배치 논란 속 중국 내 박근혜 대통령 이미지가 1년 만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요? 권성동이가 나와가지고 2017년 2월 17일 날 울면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 요구한 겁니다. 당시에 새누리당이 121석이었으면은 권성동이가 법제사법위원장이었죠. 이거 막으려면 막을 수 있었다고. 그런데 박 대통령이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대한민국을 비선 실세에게 넘겼다면 파면을 헌재에 요구했어요. 그는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치는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중국 공산당한테 도대체 얼마나 받았길래 아무런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라고 울면서 탄핵을 호소합니까? 예? 권성동 위원장이 최후 진술 전문,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님 여러분 쫙 엄청 많아. 네가 권성동이가 이따위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수갑을 채우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요. 자, 장제원이가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죠. 2019년 10월 26일 날 보니까는 저희들이 반상, 이거 미디어워치 기사네. 저희들이 반상해서 탄핵 주도했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됩니다. 2017년 5월 대선 직전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한 장지현 의원,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것이니 표 남는 걸 바른정당 쪽으로 달라는 말에 사회자인 김어준 씨가 박장대소를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탄핵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쉽습니다. 그 주호영이는 왜 지금 이태원 그거 경찰이 수사를 지금 엉망을 한 거 아닙니까? 경찰이 제대로 안 한 거죠. 그럼 경찰을 조사를 해야지 왜 대금을 국정조사를 해요? 그거를 왜 받아줍니까?
예산안을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예산안 통과 안 되고 그냥 냅두면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심판하겠죠. 그러니까 권성동이도 저 사람들 뭐다? 한패거리다, 한패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중국 간첩, 중국 공산당하고 엮여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올라갈 수가 없어요. 헌재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파면한다. 권성동이 장제원이가 이렇게 울고불고 해가지고 대통령 탄핵시킨 겁니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대검 국정상황실도 지금 뭐 국정조사 하겠다 그 받아준 거는 대통령 파면시키려고 탄핵시키려고 또 쇼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광고를 전부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영상 하단의 제목을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이 외국에서 이렇게 후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GD워치 21 지메일컴 페이팔로 하시든지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뭐 후원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하단 제목 클릭하시면 후원하는 방법이 나오고요.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